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주의 대표 명소로 손꼽히는 경주타워. 그런데 건립 초기부터 건축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엑스포 측이 이를 인정하는 공식 현판을 내걸면서 소송전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의 논란 되짚어보고 이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건축가를 명시하는 현판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날의 현장 이야기를 백 기자께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언론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좀 네. 많이 오랜 기간 끌기도 했고 좀 떠들썩했던 이슈이기도 했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정도쯤부터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경주 엑스포의 어떤 그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경주타워의 이제 저작권자가 고 유동용 선생님을 좀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는 재단법인 그 경주문화엑스포 측과 고인의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현 엑스포 이사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유동용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장 그리고 영화 이타미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어떤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용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를 해서 선포하는 어떤 최초의 현판식이다. 평가한 만큼 좀 건축계에서도 좀 주목한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판식 와중에 이때 좀 그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 이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용 선생의 별칭이 바람의 건축가였다. 또 바람의 조형이다. 이런 별칭이 좀 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유 선생의 작품 제막식답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그 유동용 지사의 명예 회복은 물론 애국심과 또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 디자인 건축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현판을 세우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 처음 디자인 표절 논란이 일었던 것이 2007년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꽤 오래됐죠. 원래 이 조형물은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시작할 무렵부터 해서 네. 지금 현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그 공원이 조성되자 아주 넓은 부지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엑스포와 관련된 이벤트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여기가 엑스포 공원이구나라고 하는 상징물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뭔가 이제 타워 형식으로 좀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이 경주시도 상징하지만 경주가 가지는 그 우리 신라 천년의 이런 그 역사적인 상징 이런 것을 좀 뭔가 상징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보면 그 프랑스의 그 개선문 네. 느낌 있죠, 이게 D자 형식. 네.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 만들어져 있는 그 이 개선문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제 설계 공모전을 하죠, 보통은. 그러면 이제 전국에 국내적으로 아주 많은 그 유수의 건축가들이 이러한 것은 이제 소면의 비용이 엄청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제출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선정이 되잖아요, 보통. 1위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경주 타워가 이제 그 1위로 선정된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 타워가 완공이 됐습니다. 네. 개관을 완공을 하고 거기는 꼭대기에 또 이렇게 타워가 있어요. 가면 또 이렇게 뭐 카페 같은 시설도 들어가 있고 저는 뭐 직접 한 몇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이곳을 개관을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초기에 공모전 때 2위를 한 이 건축가 바로 이제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제일교포 건축가입니다. 이제 이분 건축가 쪽에서 이제 이거는 디자인 도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 소송이 들어오고 이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네. 그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만들어진 것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몇 가지 요소가 자기들 요소 것을 모방했다. 첫째는 이 디귿자 형식의 유리 안에 이렇게 음각 형식으로 투영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의 디자인이었다. 네. 두 번째, 꼭대기에 전망대도 자기들의 안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적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여기에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이제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원래 애초부터 경주를 상징하는 황룡사라든지 뭐 첨성대 같은 이런 신라 시대의 석조류나 뭐 목탑류를 컨셉으로 해서 공모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당시에 1위 선정된 업체 측에서도 그러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황룡사라든지 첨성대 같은 신라 시대부터 존재해오는 우리의 전통 이 목조물 또는 이 석조물의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 디자인을 제시했고, 또 당시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자기들은 완성을 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항변을 해 왔었죠. 네.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고 법원은 이타미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전 과정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우선 유동용 선생은 공모전 당선자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어겼다면서 형사소송을 내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첫 재판 소송이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요.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이번에는 건축주인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경주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제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 엑스포청이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1심에서는 유 선생이 좀 1심을 패하게 돼요. 이후 그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 항소하게 되는데 이 판결에서 항소심에서 좀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증거물로 제출했던 당선자와 건축주의 회의록에 유리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탑 모양을 파내라고 건축주 측이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던 건데요. 네. 이 방식이 바로 유동용 선생이 공모전 당시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작자의 아이디어 도용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2011년 7월에 대법원도 원고 승소 확정을 내리게 되는데 보상액은 공모전 당선 상금이 당시에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4,200만 원으로 보상액을 판결을 했고요. 네. 하지만 또 일본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던 유동용 선생은 대법원 판결 1개월 전인 2011년 6월에 안타깝게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네. 이후 일단락될 것 같았던 소송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원작자 표지석을 만드는 것을 두고 유족들과의 공방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우리 보통은 이제 뭐 고속도로도 완공이 되면 이제 그 완공 표지판이 이제 고속도로 어느 부분인가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작품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누구의 디자인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더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지석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타미주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그 류동용 이제 선생이죠. 이제 건축가분의 이제 장녀이시죠. 이제 유이화 건축소장이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해서 이 경주 타워의 어느 부분에 이 이타미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아버지가 그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는 뭔가의 기념적인 뭔가를 좀 메모리얼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좀 남겨달라라고 네.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그래서 그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측에서 그 개선문 그러니까 경주타워 오른쪽 바닥에 이제 표지석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또 누구에서 이게 만들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후손 입장에서는 바닥에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하니까 그게 밟히고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딸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상이 지루하게 이 법적 분쟁이 가능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이제 수용을 하고 또 관계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좀 그 규모를 가지고 가로 1.2 세로 2.4 정도의 그 표지석을 만들었죠. 거기에는 이제 이 류동용 선생의 이제 그 디자인 철학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업적, 뭐 프로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표지석을 새롭게 세우게 됐습니다. 네. 유족인 장녀 유이화 소장이 직접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확인해 보시죠.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이렇게 현판식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통해 경북도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그런 부분을 반성을 드리면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드는 이 명품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유족의 소회와 경북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이타미준 건축가, 한국 이름은 유동룡이죠.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 바람이 저때 많이 불었다는 네.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별칭으로 바람의 건축가라는 이름까지 붙어있을 정도인데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렇지만 그 평생 한국 국적을 좀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네. 한국성을 표현했던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분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건축물이 세워질 장소의 좀 고유한 풍토와 지역성을 좀 살려서 인간의 삶에 좀 어우러지는 건축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건축가로 유명하고요. 네. 국내에서는 그 충남 아산의 온양미술관을 1982년도에 설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일본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건축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맞닿은 어떤 제주도에 어떤 좀 머물면서 건축운을 좀 불태웠는데요. 포도 호텔이나 네. 수풍석 미술관 그리고 방주교회 등 대표작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프랑스 국립기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좀 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2005년에는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인 슈발리에 훈장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는 김수근 문화상, 2010년에는 일본 무라노 도고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전 화가로도 활동을 해서 이우환이나 곽인식 등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좀 남기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동룡 선생과 경주타워 도용을 둘러싼 이슈를 다루면서 든 생각입니다만 공모전을 통한 표절, 모방 논란은 그동안에도 종종 있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사례를 좀 근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도용을 당했다. 나의 아이디어와 또 나의 디자인이 100% 도용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거는 도용을 당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작자 쪽에서 소송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시를 하는데 사실 이 판결 사례가 판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건년을 보면 이제 1995년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해서 하나 이제 판례가 만들어졌던 이제 표절이 됐다, 도용을 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그 원고의 손을 들어준 네. 이 판결 사례인데. 이 내용은 보면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이제 유명 관광 호텔이 이제 그 김진영 건축가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디자인 모형과 투시도 같은 걸 이제 만든 것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일본에서 어떤 관광 호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건축사에게 이 모형과 투시도를 그대로 준 겁니다. 네. 주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보통 관광 호텔 업을 신축을 하려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련 이 기관에 그러면 시청의 건축가라든지 관계 기관에 이런 모형과 투시도 같은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허가를 받으려면 그게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그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다. 이는 뭐 도용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그 서울의 한강공원인 그 아마 오세훈 시장 때였죠. 아마 거기 이제 인공섬 뭐 조성한다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한강의 꽃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위작이 되었다, 모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인천 송도 쪽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 뭐 그냥 공공경관인데 이런 거는 이제 민간경관은 아니고 공공경관 작품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 왔죠. 이번에 그 경주타워의 이런 소송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아이디어라는 거는요 부분적인 이용 또는 뭐 창의를 위한 활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디자인화 되었을 때 100%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노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00% 베껴지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건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경주타워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그 유동룡 선생의 그 작품의 원래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2004년도에 설계 공모를 할 때 제출됐던 작품과 유사합니다. 네. 근데 유사하면서도 100%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설프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실루엣처럼 이렇게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음각처럼의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좌우 밸런스 좀 안 맞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경주 타워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건축가 또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공모하는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이러한 그 도용 디자인의 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같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이 한참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가 특히 좀 수준 낮은 행태를 좀 보여왔다라고 네. 인식을 가져왔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게 1955년에 문교부 출판과가 그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이래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그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 슬로건을 내세운 게 그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이었습니다. 뭐 100번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뭐 문화 발전이 경제 발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심인 저작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사실 뭐 그 최근의 사례를 놓고 봐도 뭐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인기라든가 네. 또 뭐 BTS의 인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문화예술 발전이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차원에서 이런 시도들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로드맵 발표가.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핵심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좀 규정을 순서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작권 보호와 어떤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까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 대상까지 포함하는 이런 걸로 봤는데 이런 걸 이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떤 그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 비전을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바뀔 변화에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법망에만 기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표절을 막기 위한 독특한 공모전과 전시도 열린다는데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례인데 네. 그야말로 이제 법에만 다 의존할 수가 없어요. 시간 걸리고 그 뭐 일일이 증명해야 되고 1977년도에 독일 리도 부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본인 작품도 많이 도용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표절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표절 박물관을 만들어 표절된 작품을 거기 전시하고 그리고 표절한 작품에 대해서 플라기아리우스라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은 트로피를 주는데 트로피를 이걸 좀 부끄럽게 하는 이 상입니다. 피노키오의 코의 모양이 금박을 해서 돈만 밝히는 디자인, 돈만 밝히해서 남의 작품을 모방하는 그 절취하는 네. 이런 행태라는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모방을 하고 도용을 한 그 작품을 만든 개인이나 회사에 이 트로피를 보냅니다. 보내면 보통 같으면 그 트로피를 받으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저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느끼게 하는 목적인데 또 어떤 사람 경우는 나 100% 모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스스로의 함정이 좀 빠져들어서 오히려 모순점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걸 네. 가지고 오히려 이제 또 이제 재판을 건다든지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표정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로 건축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주시죠. 백 기자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지금 공공 디자인 분야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 지금 건축 창작물에 저희가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창작자가 좀 이 부분을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다녀보시면은 버스 승강장이나 어떤 가로등, 또 벤치나 이런 데도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 좀 많은 좀 독특한 문구라든가 디자인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특허청에서는 창작자가 이 부분을 그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창작자가 먼저 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무신경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용을 하고 도용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각부터 좀 바꿔야 작품이다 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